(4월 12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3주일째 급증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제 지표가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09%, 0.3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맞은 이탈리아가 71억 7천만 유로 규모의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선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4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85%, 0.78%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일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만 2천 건 급감한 34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8만 8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만 5천 건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하고 내년에도 3%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주 전에는 4개월 만에 최대수로 늘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벤트 데이였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예상 밖의 금리 동결, 여전한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도 장중 잠깐 풀려났다가 코스피는 1950 코앞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옵션 만기도 충격 없이 프로그램 매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1.7% 정도 오르면서 어제장에서는 542로 올라왔고요. 하지만 건설주들은 이 가운데서도 GS건설의 어닝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 나스닥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차트를 잠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상단 매물대 자체 어느 정도 조금 걸쳐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세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세라고 하면 지금 MMF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단기 금융 자금이 지금 수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은 추세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신규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파는 물량 그리고 사는 물량을 합쳐서 우리 체결량이라고 하는데, 체결량 자체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83억 8천만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하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안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의 호조세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4만 6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전주 대비 다시 한 번 더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 시장의 호조를 이끌었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욱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 자체가 미국 증시를 좀 더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자체가 모두 다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통화 완화 자체가 미국 증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절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5월달까지는 우리가 크게 염두를 안 해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오든 그 부분 자체는 크게 지금 시장이 이끌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 자체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스닥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그만큼 강보합권 움직임이었습니다. 나스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PC 출하량이 감소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PC 출하량 자체가 전분기 대비 13.9%가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5%대의 감소세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에 대한 보급세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데스크탑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세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1년, 2년 주기로 바꾼다고 하면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4년, 5년 주기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만큼 수요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봄철 고용 경기는 통상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글로벌 양적 완화 그리고 기업 실적 쪽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건설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일단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주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 이제 나서서 도와준다는 걸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표현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이 있겠죠.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당연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링게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지금 링게를 맞았는데 지금 링게를 맞았는데도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급사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회생해서 살아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는 건설주 내에서 펀더멘털 가치라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마다 조금 다르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하락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가 GS건설에 가장 크게 실망을 했던 부분은 괘씸죄죠. 어떻게 보면. 왜 괘씸죄라고 표현하냐면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더욱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지금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대처를 미리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매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더욱더 눈을 돌렸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대감은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부동산 정책 자체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여기에 과정 자체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심리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뒤로 하셔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을 고를 때 건설주가 정부 정책과 같이 간다면 분명히 5년 뒤에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벨트라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해외 매출이라든지 실적적인 다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조금 더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지금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지원이 또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 매출 그리고 실적 다변화되는 종목들 사이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겠다라고 건설주 조언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신지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강남 소형 아파트가 일단 첫 번째 수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강남 쪽에 땅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 기업이 있고 없는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가지였죠.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세 가지는 핫토픽이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분기 실적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쪽에 대부분은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대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남미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조금 더 순차적으로 실적 확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우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1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 들어야 하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KG니시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전자결제, 두 번째는 KG모빌리언스의 실적에 따른 당연히 모바일 쪽에서의 전자결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상당히 탄탄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연성장률 지금 20%대를 보이고 있는 기업군이고 당연히 전자결제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흔히 뭐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 퇴근길에도 보시면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요즘 쓰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쇼핑을 하고 누가 결제를 하느냐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인당 통계 수치를 본다면 지금은 2명 중에 1명꼴로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수혜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수료가 차감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1차적인 어느 정도의 파동 자체는 넘어가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박스권 자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14,000원대 그리고 13,500원대 그 사이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던 악성 매물 자체를 이기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기고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의 가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지금 상방 쪽에는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대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아도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신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부근, 15,000원 부근부터 이제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원까지 한 번 더 조금 장기적인 관점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어느 정도 맥점이었던 13,3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종목 AE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AES를 한번 받았었죠. 동아 소시홀딩스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계속 챙기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는 더 많이 오르다가 조금 소폭 상승폭을 줄여서 마감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더해서 그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화요일 추천 종목이었나요? KCT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들어 많이 내렸었는데 마지막에 한 13% 정도 내린 바로 다음 날 화요일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신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 두 종목 AS 받아볼게요. 예, 동아 소시오홀딩스는 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장중에 네. 한 10%대까지 추가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 보합권 정도 마감을 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장중에 10% 정도 상승을 더 추가로 하고 결국 밀려날 것 같으면은 이 종목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하다는 의미고요. 그것은 이제 조정을 좀 줄 때 한 번 더 노림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오늘 어제 조정하고 오늘 또 한 번 더 빠진다면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좋을까요? 대략적으로 11만 5천 원권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유도리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 이후에 반전 포인트 잡힐 때를 예상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반등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고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치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신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사실 신용을 제공하는 그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KCT 같은 경우에는 덩치에 비해서는 회사 실적이 좋은 편이고 처음에 소개 드릴 때도 애초에 너무 테마성으로만 보지 마셔라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도 그런 요소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 비율이 많은 만큼 저항에 좀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150원에서 3,200원 정도 도달하면은 짧게 좀 차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아소시홀딩스 그리고 KCT 자세한 AS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유망업종 어떤 업종 꼽으셨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망업종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설업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도 건설업종 얘기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서 그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동안 대형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은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건설주의 하락은 상당히 좀 의외성이 있었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그 촉매제가 됐던 것이 GS건설인데 GS건설은 어제 점 하로 가서 아직까지 거래를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그동안의 하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적 악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인 반등 시도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수주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하락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이 나올 때 거래가 빵빵 터진 주식들 같은 경우는 네. 대규모 손바꿈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던지는 것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같은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또 단타성 매수를 한번 노린다든지 이런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한번 노리는 형태로 투매 발생 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장에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장장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겁이 많이 나실 텐데요. 일단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거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종목 추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나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네요. 예. 일단 오늘 예. 그 투자자들께서는 사실 이런 자리들을 되게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은 그 외적으로 대림산업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떠밀린 게 사실이거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평균 거래량의 대략적으로 한 10배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12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건 이제 결국은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업황 자체를 악화를 생각하고 막 집어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 또 수치상으로 아무래도 이탈이 나오면은 위험 관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기존에 하락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떨어진 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주가를 던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월 초에도 뭐 대량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계속해서 급락세를 탔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 버리는 그런 네.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단기 투매성 대응이라서 여기서 이제 손바꿈 현상이 발생을 해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97,000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9만원 정도 보시는데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갖고 계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감안하셔서 반등 줄 때 좀 줄이시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설도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고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관심 종목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97,000원 그리고 10만 원대 가격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반등 노리면서 11만 원에서 12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 연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울고불고 해도 주말은 옵니다. 즐거운 주말 준비하시고 청송촌놈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도 예상 밖으로 있었고요. 옵션 반기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00일선까지 오르면서 1950선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40, 한 50선까지는 한 번에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도 중국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오늘장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그 사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이 주식 자체가 하락폭의 50%를 이미 반등을 했습니다. 50% 가까이 반등했는데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옵니다. 이럴 때 계속 주식 사야 되나 하지만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50% 오르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승 자체가 개인들을 전혀 돈을 안 미겨주고 지금 주가를 상승합니다. 하락할 때는 개인들을 다 물미기고 올라갈 때는 이제 개인들을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은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전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저는 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980포인트까지는 주식의 장창 계속 콜 마인드, 사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는 400일 이평 찍고 300일 이평이 안쳐가는 그런 모양이고 오늘 또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하는데 최근의 분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주가의 아침에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으로 여러분을 거의 공포로 몰아넣은 다음에 주가를 땡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매를 딱 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거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도 아침에 공포를 줬다가 상승하는 모양이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를 줬다가 상승하는 모양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한마디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인데 힘든 과정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요. 여러분 잡놈들 말 듣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서울경제센 TV 보면서 잡주 사지 말고 우량주로 그냥 사가 밀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환율 자체가 상투를 쳤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고요. 일단 한 주가는 이제 원화가 1,100원 이하 가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공격적인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했겠죠. 장중 고점에 팔고 저점에 충분히 살 수 있다. 계속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그런 매매가 자신 없는 분들은 계속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가가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이제는 서서히 받는 것 같아요. 받기 때문에 여러분 탄력 있게 갑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OBV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어제 아침부터 OBV 지표가 시그널과 골든 크로스 났기 때문에 앞으로 OBV 지표가 시그널 데드 크로스 날 때까지는 계속 본격적인 앞으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 자체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변곡이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 이 변곡 앞으로 변곡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변곡까지는 주가 자체가 어쨌든 간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계속 공격적인 매수 주가가 오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른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여러분께서는 계속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매수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N자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저점에 왔을 때 공포스러울 때 그때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자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 분명히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서서히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60대까지 왔습니다. 260대까지 왔는데 여기 보시면 선물의 무게중심이 지금 261까지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시계 곡선으로 보는 무게중심이고요. 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대로 봐서 선물의 가격이 260대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물이 3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밀리면 사면 되는 그런 시점이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피봇을 알리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봇 자체가 제가 분명히 했죠. 1차 중심 피봇을 1950포인트라고 했는데 오늘 1950포인트 넘어가면은 피봇 자체가 상단 중심인 198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1950포인트만 안착을 한다면 장 자체는 급속히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주식으로 답답하신 분 뭐를 사야 될지 모르실 분 저에게나 서울경제센TV에 신청하시면 문자 신청하시면 종목을 드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선물 배우실 분들은 월요일 오후 4시 30분 2호선 신천역 대신증권 지점에서 무료로 여러분 선물 강좌하니까 공부하실 분 초급은 오지 마세요. 초보는 오지 마시고 중급 이상 여러분 올 때는 몸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오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여력이 가장 좋은 거는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전혀 없는 가운데 땡기고 있다. 그러면 어제 보시면 외국인이 환매수 타임을 안 주고 기관이 당겨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이번에도 지금 보면 객관적으로 외국인이 이겼지만 기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기관이 충분히 상승 3월물처럼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제 환율 금리가 연통위에서 보합으로 됐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일단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을 오늘 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화의 강세를 오늘 꼼꼼하게 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원화 삼성전자의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세 파트만 보면 여러분 걱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300일의 안착에 3일 연속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300일의 안착, 300일이 1945포인트니까 이 안착 여부를 항시 보시고 저는 분명히 공격적인 주식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밀릴 때 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1980선대까지 그리고 어제 골든 크로스된 OBV 지표가 다시 데드 크로스 될 때까지는 적극 매수 관점 유지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에서는 1950선 안착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0일선 3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LGU 플러스입니다. 네, 통신 서비스 무선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2010년 LG데이콤과 LG파워콤과의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부분별 매출은 통신 서비스 관련 서비스가 70%, 단말기 판매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및 북한발 리스크로 인한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안정적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8,100원에서 8,5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9,100원입니다. 약 예상 수익은 8%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현재 그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주가 상승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지수 상승과 아울러서 동반 상승을 기원합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오늘은 LGU 플러스, LG그룹주를 이틀 연속으로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8,000원으로 조금 짧게 잡아주셨다는 점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은 짧게 단타로 들어갈 종목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예. 또 아직도 북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단타 및 단기 승부, 그래서 오늘 단타로 끝내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면 2, 3일 정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추천은 원익 IPS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서 약 12% 수익을 주었고, 다시 차트 좀 잠깐 틀어주세요. 다시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인데요. 오늘 금요일도 되고 북한발 리스크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정하시고 싶으시면 소액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단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900원에서 6,2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6,500원. 이것도 예상 수익이 7%에서 8%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800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인데요.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중이고 유보율도 600%고 괜찮은 주식입니다. 회사 안정적이니까 잘 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내일 강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식 스타일은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을 안정된 위치에서 매수하여 큰 욕심 없이 현실적인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발 리스크가 있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면 종목 추천의 적중률과 상승률은 약 80에서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야 재미있고 편하고 일이 잘 되듯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 1년 대비 약 100% 이상의 수익을 원하신 분, 시간이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재테크를 원하신 분, 저는 좀 1년 정도 시간이 되신 분만 오세요. 1년 이하는 저는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주식은 급해서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주식 하실 분들은 애초에 머릿속에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한다.
여유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다. 그런 분들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하신 분들 중에서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만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면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서 2, 3주 정도 들고 가시면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소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 군인공주회관 뒤에 있는 삼성빌딩 5층 동부증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요, 토요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두 번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편한 시간 잡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12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은 국보 디자인을 꼽았습니다. 2012년 도급순위 1위, 우수한 재무구조와 고급 인력,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 리모델링 수요 증가 전망을 꼽았고요. 30년 업력의 지속적인 흑자 구조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도 포인트로 지적됐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NHN을 꼽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050억 원, 영업이익 2,115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금호석유를 꼽았습니다. 신규 증설 정점 통과와 자동차 운행거리 증가 등 합성고무 업황은 바닥권을 서서히 통과하는 중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얼마나 빠르게 기업 가치가 회복될지에 무게중심을 둘 때라고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꼽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밀려나서 등 모바일 게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며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7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LS를 꼽았는데요.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성과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출자사인 슈퍼리어 에식스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과 체크포인트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이강현 대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HMC 투자증권 시야지점의 이강현입니다. 네, 어제 이븐트데이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체크포인트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기준금리 동결 소식 때문에 장중에 좀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죠. 종목별로는 건설주들이 좀 급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지수에는 이렇게 영향을 못 미쳤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외적인 변수들, 금리 동결 충격이라든지 옵션 만기 변수, 그리고 이제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흘째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1950선에 바짝 근접한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 쪽에서의 한 달여 만에 최대 순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증시는 당분간은 악재보다는 좀 호재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IT 업종이라든지 낙폭 가대주로 꼽히는 자동차나 은행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에 건설주가 좀 하락을 할 때 금융주의 하락을 좀 불러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전일 건설주의 하락 같은 경우는 금융주로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은행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제 1분기 실적 우려가 그동안 업종별로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왔다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종목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MC에서는 국보 디자인을 추천을 드리고요. 국보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업체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시장에서 도급 순위가 4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를 거쳐서 2011년도에는 2위까지 올라가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1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발주하는 공사 발주처에서 그동안 이제 발주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이제 주요 항목으로 최근에 높아졌다는 판단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경영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동사가 아무래도 공사 발주자들로부터 이제 도급 순위가 올라갔던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또한 이제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떤 발주가 나온다고 해서 아무거나 무조건 경쟁 입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7% 정도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까지 상승을 했었죠. 참고로 경쟁사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 내지 3% 정도 굉장히 저마진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인력 구조도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 자체가 좀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사가 속해 있는 업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소득 증가,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 등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변화가 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및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신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쪽 업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3년도 말 예상 수년금 61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거의 87%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저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시장에서의 어떤 30년 굉장히 긴 업력이죠. 그런데 30년 업력 동안 계속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매년 이제 배당 수익률이 3% 내지 4% 기록했다는 점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지만은 일단 2012년도 EPS가 1,151원이고요. 2013년도 EPS가 1,359원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6.8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국보 디자인의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48포인트로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 내려온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546포인트로 어제 종가보다는 2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살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의 일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오늘 방한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국무부 대변인 케리 장관이 이제 1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13일 날 중국, 14일 날은 일본을 이제 방문해서, 방안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서 북한이 전쟁 도발 위협과 이에 따른 이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달에 있을 미국 방문, 이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싸이 신고 119개국에서 동시 공개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있겠고요. 또한 음원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의도 이제 봄꽃 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상장되어진 이제 기업들의 상호 변경이 오늘 좀 많은데요. KNDT 이제 상호 변경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KNDT를 이제 오르비텍으로 이제 변경 산장한다고 하고요. 또 성장 에이텍도 성장 오토텍으로 이제 변경 산장한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미국장은
3월 이제 소매 판매액 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3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웰스파고 실적 발표 그리고 JP 모건 체시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유로존에서는 비공식 EU 경제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소매 경제의 대표적인 지표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소비 경기는 이제 물론이거나 이제 나아가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이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기를 1920포인트 구간대에서 그리고 197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했는데요. 어제 건설주들의 6%대의 하락으로 제가 제시하였던 1970포인트 구간 내는 반등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일단 1920포인트 이하의 저가 매수세와 또 드라마틱한 그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옵션 만기 전략이 일단 단발성, 그 매수일 가능성도 좀 우리가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한 달간의 그 무차별 그 선물 쪽에서 나타난 그 매동 기세는 일단 좀 진정된 국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북한 리스크의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은 탄력적인 추가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옵션 만기 이후라 후폭풍이 조금 우려가 되는 자리인데요. 일단 시장을 일정폭 대밀리지에 대한 여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이지에 좀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주로 인해서 지수의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부분 지금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긴 윗꼬리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차트에 좀 돈을 좀 많이 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여기에 또 금통위 금리 결정이 나타나면서 또 건설주에 또 악재를 또 영향을 또 미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일단 추세 지지는 좀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북한 리스크만 없다면 여전히 충분한 급등 여지는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1935포인트 이하의 구간대에서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고 우리 지수의 반등 영역은 1970포인트까지 그리고 1980포인트 이 수준 1970에서 1980포인트 수준까지는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자, 오늘 코스피 1950선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